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에 적극 대응하면서도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의혹을 소환했습니다. 탁현민, 고민정 이 두 사람의 발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기 초부터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가 됐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떠한 비용으로도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이 특수활동비를 옷구리에 썼다는 논란이 크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그렇게 썼겠습니까? 탁현민 비서관과 고민정 의원은 이게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의상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시작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탄핵의 원인이 됐고 나중에 수사 결과로 밝혀진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특활비 뇌물 부분이거든요.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이 추정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기록을 정확하게 보면 이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 2017년도 5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대통령의 가족들이 먹는 식비들을 전부 다 어떤 특수활동비로 해결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내 대통령 월급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특활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장희찬 평론가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초반에 특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그런 것들을 지시를 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이것을 반증을 해야 되는 건 청와대의 몫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언급을 통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당대표까지 이 옷감 논란에 좀 가세를 한 모양인데 특수활동비 쓴 사례가 나오면 반납해야 되고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민감했던 문재인 정부 기대한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청와대를 비판했던 논리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걸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상당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하면 안 된다는 지금 주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박근혜 전 정부나 황교안 권한대행을 통해 했던 주장입니다.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말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논리가 궁색했던 거고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서 반응을 했었고 결국에는 재판으로 가서 국고 손실이라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의 이 특활비는 과연 어떻게 공정하게 쓰였는가, 꼭 써야 할 부분에만 쓰였는가라고 국민들과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옷값 등의 결제 내역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개 의전 비서관이 특활비 내용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담보하고 국민 앞에 이게 맞으니 제 말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분들이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직책은 의전 비서관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틀린 내용들이 조선일보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서면 나올수록 국민들의 의혹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게 겨눴던 기준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도 똑같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문재인 정부에게 한 나라도 특활비 쓴 사례가 나오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정수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식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을 찾았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함께요. 대통령 내외가 성파 스님과 사전 환담을 했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여기서 대통령이 뭐 의미심장하다면 의미심장하다고 하고 아니면 원론적이면 원론적이다고 볼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양산의 그 사저 주변에 자연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난번에는 사저로 돌아가서 이제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향후 이제 감사원이든 아니면 검찰 경찰이든 만약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을 거고, 무슨 제가 지금 저 특별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 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월성 1호기 그 조기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 해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의무가 임기 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잊혀진 삶 얘기도 했네요. 문 대통령이 지금 퇴임을 한 40여일 앞두고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뭐 가장 늦은 만남까지 했는데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를 원래 하고 싶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주를 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사는 것이 본인이 희망했던 바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촛불 정부가 등장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로 선택을 해서 또 국민은 대통령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5년 동안 책임을 다한 거죠. 그렇다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본인이 살았던 고향에 내려가서 마지막 여생을 살고 싶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과거에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 이런 거 하면서 이가 다 없어질 정도의 고생을 했던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랑은 잘 맞지 않는 분 아니었나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끌고 온 상황이 있다. 전 그렇다면 이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저분이 자유롭게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놔두는 것도 제가 볼 때 우리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뭐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 그리고 한복을 입은 김정수 여사의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은 그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뭐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부 보도 내용을 토대로 구매 방법과 내역, 유명 장인, 패션업계의 일부 그 패션 디자이너들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이 관련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